새벽 2시, 눈이 떠졌어요.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다시 눈이 말똥말똥해요. 시계를 봤더니 3시, 아직 한참 남았는데.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또 4시. 이런 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69세 이정희 씨는 몇 달 전부터 새벽마다 깨는 게 습관이 됐다고 했어요. 처음엔 화장실 때문인 줄 알았는데 화장실을 다녀와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잘 자는데 본인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딸이 곁에서 지켜보다가 엄마, 요즘 새벽마다 깨시는 것 같던데 괜찮아요? 하고 물었을 때 그제야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나이가 드니까 잠이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당연한 생각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버드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2,800명을 5년간 추적했는데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그룹은 7에서 8시간 자는 그룹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2배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45% 높아졌어요. 잠의 양보다 잠의 질이 뇌 건강에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새벽에 깨는 게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은 새벽에 자꾸 깨는 패턴을 5단계로 나눠서 지금 내 상태가 어느 단계인지 함께 점검해 볼게요. 저는 시니어 전문 건강 코치 이두현입니다. 새벽에 깬다는 걸 나이 탓으로만 넘기다가 뒤늦게 원인을 찾은 분들을 여러 봤어요. 반대로 일찍 패턴을 알아채고 관리를 시작해서 편안한 밤을 되찾으신 분들도 봤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기준이 그 차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끔 깨지만 금방 다시 잠드는 단계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새벽에 눈이 떠졌다가 15분 안에 다시 잠드는 경우예요. 다음날 컨디션에 크게 영향이 없고 잠에서 깬 이유가 어느 정도 파악되는 경우가 많아요. 화장실이 급했거나 갑자기 추워졌거나 밖에서 소리가 들렸거나 하는 식으로요. 사실 2단계는 비정상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면은 90분 주기로 얕고 깊은 잠을 반복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주기에서 얕은 잠의 비율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그 과정에서 잠깐 깨는 건 몸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문제는 그게 반복되거나 깬 후에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경우예요. 2단계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깨는 시간이 불규칙고 특정 시간대가 없어요.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 한 모금 마시면 다시 잠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거나 큰 불편함이 없는 편이에요. 2단계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자기 전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잠들기 최소 50분 전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줄이고 너무 늦은 시간에 과식하지 않는 것, 침실 온도를 조금 낮추는 것,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얕은 잠 구간에서 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런 가벼운 각성이 점점 자주 생기거나 깬 후 다시 잠드는데 시간이 길어진다면 다음 단계를 살펴봐야 해요. 두 번째, 일정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깨는 단계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째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깨고 나면 머리가 또렷하거나 가슴이 약간 두근거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1단계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반복성이에요. 가끔 깨는 게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 깬다면 몸이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신호의 원인을 찾는 게 2단계의 핵심이에요. 2단계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저녁 식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셨다면 혈당이 올랐다가 자는 도중에 떨어지면서 몸이 각성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시는 것도 문제예요. 탄수화물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세로토닌 합성에 관여하거든요.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분들 중에 잠들기가 유독 어렵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유예요. 저녁엔 탄수화물을 완전히 빼기보다 단백질, 건강한 지방과 함께 적당량 함께 드시는 게 혈당도 안정시키고 수면 유도에도 도움이 돼요. 수면 환경도 점검해 보세요. 침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체온이 내려가야 할 시간에 방해를 받아서 잠이 얕아질 수 있어요.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예요. 생각보다 서늘하게 느껴지지만 이 온도에서 깊은 잠을 자기 가장 좋아요. 카페인도 생각보다 오래 남아요. 오후 2, 3시 이후에 마신 커피나 녹차가 새벽 각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젊었을 때는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그 이유예요. 디카페인도 완전히 카페인이 없는 건 아니라서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이것도 오후 이후엔 피하시는 게 좋아요. 2단계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살펴보면 평일보다 주말이 더 잘 자진다면 생활 패턴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녁에 과식하거나 야식을 먹은 날 유독 새벽에 더 자주 깬다면 혈당 변화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술을 마신 날 초반엔 잘 자다가 새벽에 깨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해요. 알코올은 처음에 수면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는 도중에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거든요. 잠이 든 것 같아도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계속 얕은 잠만 자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72세 박승호 씨는 매일 새벽 2시 반쯤 눈이 떠지는 게 반복됐어요. 잠을 청해봐도 1시간 넘게 뒤척이다가 다시 잠드는 날이 이어졌고 낮에 피곤함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살펴봤더니 매일 저녁 드시던 야식이 문제였어요. 밤 10시쯤 라면이나 밥을 드시는 게 습관이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야식을 끊었더니 2주 만에 새벽 각성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처음엔 야식이 수면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반신반의하셨는데 직접 바꿔보고 나서야 이게 진짜였네 라고 하셨어요. 2단계는 원인을 찾아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반대로 바꿔봤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를 확인해야 해요. 세 번째, 거의 매일 새벽에 깨고 자도 개운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거의 매일 새벽에 깨는 경우예요. 깨는 시간이 일정하고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아요. 낮 동안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아무리 자도 푹 잔 느낌이 나지 않아요.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요. 원래는 이 호르몬이 서서히 올라와서 아침 6시에서 7시쯤 최고점을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잠을 깨워요.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계속되면 코르티솔 시스템이 과민해져요. 조금만 자극이 와도 너무 일찍, 너무 강하게 올라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몸이 아직 잘 시간인데 경보를 울려버리는 셈이에요. 새벽 2, 3시에 자꾸 깨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코르티솔 리듬의 교란과 연결돼 있어요. 코르티솔 리듬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몸이 밤새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뇌는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얕은 잠만 반복하면서 제대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낮에 잤는데도 피곤하고 쉬었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수면 리듬이 2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예요. 호르몬 변화도 영향을 줘요. 특히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즉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체온 조절이 불안정해지면서 수면이 얕아지고 새벽각성이 잦아질 수 있어요. 갱년기를 전후한 시기에 갑자기 새벽각성이 생겼다면 이쪽과 연결된 경우가 많아요. 남성도 예외는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 수치가 서서히 떨어지면 수면의 질이 함께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2단계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대사가 느려지면서 수면이 얕아지고 자도 피곤한 느낌이 반복될 수 있어요. 갑상선 문제는 혈액 검사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2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항상 비슷한 시간대에 깨고, 근데 깨고 나면 머리가 또렷하거나 심장이 약간 두근거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예요. 낮에 피곤한데 막상 낮잠을 자려 하면 잠이 안 오거나, 저녁에는 졸린데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오히려 잠이 달아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2단계와 연결된 경우일 수 있어요. 예전에 비해 꿈을 유독 많이 꾸거나 자다가 깜짝 놀라며 깨는 일이 잦아진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67세 조민숙 씨는 6개월 전부터 새벽 2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처음엔 더웠다가 추워지는 느낌에 깼는데 나중에는 이유도 없이 깨기 시작했어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낮에 멍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나이 드는 건가 하고 1년 가까이 넘기셨는데 혈액 검사와 함께 호르몬 수치를 확인했더니 갱년기 호르몬 변화가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원인을 알고 나서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셨고 한 달 뒤부터 새벽 각성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진작 검사를 받을 걸 그랬어요 라고 하셨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2단계부터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혈당,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원인을 알면 방향이 보여요. 네 번째, 하룻밤에 여러 번 깨고 깊은 잠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한 번만 깨는 게 아니라 밤새 두세 번, 많으면 네다섯 번씩 잠을 깨는 경우예요. 깰 때마다 다시 잠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자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단계예요. 낮 컨디션이 확실히 나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수면이 자주 끊기는 사람은 총 수면 시간이 같아도 다음날 뇌 처리 속도가 측정 가능하게 느려졌어요. 흥미로운 건 몇 시간을 잤느냐는 별 상관이 없었어요. 얼마나 연속적으로 잤느냐가 뇌 기능에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줬어요. 5시간을 끊기지 않고 자는 것이 7시간을 자다 깨다 반복하는 것보다 다음날 뇌 상태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잠의 양보다 연속성이 뇌에는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뇌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만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거든요. 알츠하이머와 연관된 아밀로이드 단백질 같은 물질들이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씻겨나가요. 자꾸 깨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완료되지 못해요. 하룻밤이야 괜찮지만 이게 수개월, 수년간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2단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원인이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자는 동안 숨이 잠깐씩 멈추는 건데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 옆에서 자다가 코골이가 갑자기 멈추거나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면 이쪽을 확인해야 해요.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체중이 늘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마른 분들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목이 건조하고 입이 마른 경우가 많아요. 하지 불안 증후군도 2단계에서 자주 나타나요.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불편하거나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어서 다리를 계속 움직이게 되는 증상이에요. 움직이면 잠깐 나아지지만 다시 불편해지고 그 과정에서 수면이 자꾸 끊겨요. 철분 부족이나 신장 기능 저하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서 혈액 검사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단계를 구분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자다가 깜짝 놀라며 깨거나 깰 때 숨이 막힌 느낌이 드는 경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목이 건조하고 입이 마른 경우도 수면 무호흡증과 연결될 수 있어요.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설친다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하지불안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낮에 갑자기 쏟아지게 졸리는 경우가 자주 생겼다면 밤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진 신호예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74세 최동수 씨는 밤마다 3-4번씩 깨는 게 일상이 됐어요. 낮에 너무 피곤해서 쪽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아내가 당신 자다가 숨이 멈추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몇 번 했는데 그냥 넘기셨어요. 코 고는 거야 다들 그러지 않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던 거예요. 결국 수면 검사를 받으셨더니 수면 무호흡증이 꽤 심한 상태였어요.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밤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고 낮 컨디션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진짜 확인할 걸 이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이 단계에서는 수면 검사가 필요해요. 수면 클리닉이나 신경과, 이비인후과에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으면 하룻밤 동안의 수면 패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검사 자체는 어렵지 않고 원인을 찾으면 치료 방법도 분명해져요. 5번째,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다른 이상 신호가 함께 오는 단계입니다. 갑자기 새벽에 깨면서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호흡이 불편하거나 식은땀이 흐르는 경우예요. 또는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잠을 전혀 못 자는 날이 이어지거나 새벽에 깨서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황 느낌이 오는 경우도 이 단계에 해당해요. 이 단계는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새벽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반복된다면 심장 리듬 이상, 즉 부정맥을 확인해야 해요. 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일정하게 뛰어야 하는데 부정맥이 있으면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면서 잠을 깨울 수 있어요. 특히 심방세동은 새벽 시간대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잠에서 깼을 때 맥박이 빠르거나 불규칙하게 느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혈압 문제도 연결될 수 있어요. 아침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은 심대혈관 사고 위험과 연결되는데 이 혈압 상승이 새벽 각성 전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잠이 깨면서 머리가 띵하거나 어지러운 느낌이 동반된다면 혈압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새벽 각성과 연결돼요.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몸이 과활성 상태가 되면서 심박수가 빨라지고 수면이 자꾸 방해받아요. 평소보다 더위를 심하게 타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손이 떨리는 증상이 함께 온다면 갑상선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도 이 단계와 연결될 수 있어요. 새벽에 깼을 때 이유 모를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밀려오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무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수면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는 서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한쪽만 해결하려 하면 잘 안 돼요. 이 단계를 구분하는 신호들이 있어요. 새벽에 깼을 때 가슴이 쿵쾅거리거나 두근거림이 심한 경우예요.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동반된다면 즉시 확인이 필요해요. 식은땀이 흐르면서 공황 느낌이 오거나 극심한 불안감이 이유 없이 반복된다면 이 단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더위를 많이 타는 증상이 함께 온다면
갑상선 문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70세 박순자 씨는 어느 날부터 새벽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깼어요. 처음엔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 넘기셨는데 잠에서 깬 후 맥박을 재보면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불규칙했어요. 가족이 걱정해서 함께 내과를 찾았더니 심방세동이 발견됐어요. 새벽 수면 중에 반복되던 두근거림이 사실 심장 신호였던 거예요. 일찍 발견한 덕분에 치료를 바로 시작하실 수 있었어요. 새벽에 두근거린다고 그냥 꿈 때문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심장 얘기였네요. 라고 하셨어요. 2단계에서는 기다리지 마세요. 가슴 두근거림, 호흡 불편, 식은땀이 새벽 각성과 함께 반복된다면 내과나 심장내과를 먼저 찾으세요. 오늘 5단계를 살펴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새벽에 깨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깨고 어떤 패턴이 반복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새벽에 눈이 떠진다는 증상이라도 단계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내 상태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 일주일 동안 깨는 패턴을 기록해 보세요. 몇 시에 깼는지, 이유가 있었는지, 다시 잠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간단히 메모해 두면 병원을 방문했을 때 훨씬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둘, 깰 때 몸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그냥 눈이 떠진 건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불편했는지, 식은땀이 났는지를 기억해 두세요. 이 차이가 단순한 수면 문제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셋, 낮 컨디션을 기준으로 삼아 보세요. 새벽에 한두 번 깨더라도 낮에 별 지장이 없다면 1-2단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자고 일어나도 늘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3단계 이상을 확인해야 해요. 함께 사시는 분들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어르신이 새벽에 자꾸 일어나시는 걸 보셨다면 옆에서 자는 모습을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세요. 코 골다가 숨이 갑자기 멈추는 것 같다거나 자다가 화들짝 놀라며 깨시는 게 반복된다면 본인도 모르고 넘길 수 있는 신호예요. 나이 드니까 잠이 없어진 거지 라는 말로 끝내기보다 요즘 잠이 어때요? 자고 나면 개운해요?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 한마디가 원인을 찾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뇌가 청소하는 시간이고 기억을 정리하고 몸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자꾸 끊긴다는 건 뇌와 몸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새벽에 자꾸 깬다면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몸은 이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주는 것, 그게 오늘 밤 더 깊이 잘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5단계를 간단히 메모해 두시거나 가족과 함께 보시면 더 좋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